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를 알아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죠.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데다 안철수 신당의 가세로 야권 지각 변동도 예상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네, 전문가들과 함께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 장성우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보셨죠? 개각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새해 첫 업무일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근데 아까 보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짧았다. 좀 와서 좀 재미있는 좀 유머도 한마디 던지고 국민들한테 안부도 묻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정말 여유가 없나 그런 것을 저는 느꼈고요. 아까 방송에서 보니까 가장 못한 장관 1, 2, 3 뭐 이런 걸 계속 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당 부처나 해당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 할 일이 산적한데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데 국정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비서실장이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그 개각설은 진원지가 새누리당이거든요. 새누리당 내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특히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개각을 해서 좀 분위기 쇄신을 해야 올해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이런 그 근거에서 사실은 개각설이 나온 건데 이것이 이제 연초부터 너무 확산돼 가지고 언론이 좀 앞서가는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아마 그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과연 개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옳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진 여론조사 결과로 확대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신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가 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7명 가까운 그런 조사 결과가 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10명 중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조금 넘는 숫자는 이 장관들의 역할, 활동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라는 걸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그 흐름 때문에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거든요. 2말 3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50% 가까이 됐지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40% 초반으로 아주 박하고 낮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그 목소리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각 장관들이 연초에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 위임되어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여론도 좀 어느 정도는 잦아들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 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 수요가 생겼다고 보면 그것이 2월 말이나 3월 초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그 청와대 방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좀 불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래 진원지는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개각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대답을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내놓은 거죠. 그런 그 여론이 있으면 사실은 여론을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본인이 굳이 원치 않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국민이 원하면 개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뭐 정치권에 여유가 좀 없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요. 지방선거가 지금 뭐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연초부터 여야가 지방선거 준비에 대비해서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회 취재기자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김웅래입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분위기부터 좀 알아볼까요? 오늘 새해 첫 최고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고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서 새해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와 당 사무처 직원들은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빠른 선거체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 달 안에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를 서둘러서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차기 대선 승리에 초석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황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월 초면 이미 후보들이 예비 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1월 중으로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당의 당원 당규 특위와 국회의 정계 특위가 서로 맞물려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할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김성태 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올해 야권 움직임도 관심인데요. 안철수 신당도 가세하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부가 오늘 하루 동안 영호남을 오간다고요? 네, 민주당의 새해 첫 공식 일정은 봉하마을 방문이었습니다. 이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 묘역을 참배한 뒤 호남이 없는 민주당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안철수 바람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특히 선거 승리를 위한 철저한 자기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화, 민생과 평화 지켜내야 할 것이고 승리를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통 큰 변화를 두려움 없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각오로 새해를 맞겠습니다. 새해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또 서울 명동에 이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국민추천위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보다는 약속과 화해, 통합을 위해 애쓰는 정치를 하겠다며 진영과 정략, 막말, 증오 등으로 점철된 낡은 정치 행태가 새해에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문혜입니다. 네, 여야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이번 6.4 지방선거 의미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것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떤 시가 있죠.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나 보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정쟁이 심했습니까? 국정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론 이후에 어떻든 여야 정쟁이 극한대로 가고 어제 예산안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 구축을 위한 서로 라인업을 저는 만든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2015년 총선이 지금 지방선거가 예선이고 그리고 2015년 총선이 중결승이고 그리고 2017년 대선이 저는 결승전이다. 이런 라인업, 이런 순서로 봤을 때 6.4 지방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나 각 지역 정치 세력들이 1년 전부터 치열하게 자기 진영 구축을 위한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정쟁으로 일관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정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연초부터 사실은 이런 이슈를 각 정당이 주도적으로 들고 나온 데는 그만큼 두 정당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올 봄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정권 퇴진운동이죠. 정권 퇴진론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부터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서 지방선거의 승기를 잡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거다.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거는 지방선거보다 그 다음에 있을 재보선입니다. 7월 재보선에서 만약에 과반 의석을 이룰 경우에는 국정 주도권을 급격히 잃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지금 불임정당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신당이 좀 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당으로서 존립 기반 자체가 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당의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그런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제 수도권이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이 가장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군과의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죠.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박원순 현 시장이 경쟁 후보인 새누리당 후보들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우선적으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의 높은 인지도 그리고 큰 무리 없는 시정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당의 색깔 자체가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거든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는 인식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안철수 신당 지지층도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야권 전체에 공통된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박원순 시장이 현 시점에서는 경쟁 후보들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파일에 나온 거는 조선일보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6.4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 그리고 정몽준 의원 간의 격차가 가장 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과 경합을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는 서울시장 가상대결의 지지도는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적어도 새누리당 후보만큼은 지지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경영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7선 의원이지만 서울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전에 접어들기 전에 이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이 되거나 또는 본선전에 뛰어들어서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비전, 또 7선 의원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경력이 길었지만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줘야만 가능하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어야만 박원순 시장과 좀 더 박빙의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이제 다가온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결과들은 뒤집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인물이라기보다는 정몽준 의원도 상당히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김항식 전 총리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호감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호감적인 측면 때문에 더 이상 지도가 오르지 못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전환해내냐 반전해낼 수 있느냐도 관건일 테고요. 앞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의 판도는 다분히 등락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장 교수님하고 이 박사님한테도 여쭙겠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여권 후보들보다 높게 나오는 거는 현재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개인적 인기가 높은 건가요? 뭡니까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현직 프리미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10% 20% 그런 것은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6.4 지방선거까지는 거대한 어떤 핫 이슈가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라든가 이런 핫 이슈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역주의라든가 안보 이런 것이 상수가 되고 그리고 변수는 저는 야권 진영의 재편 과정 그리고 안철수 정당이 과연 얼마만큼 선전을 하냐 그리고 후보를 내냐 이런 것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물론 이것을 제기를 하겠지만 과연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임기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이 2017년인데 중도 사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쟁점으로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선과 관계없는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될 것이고 야권에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됐을 때는 과연 대선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서약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갔을 때 과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이제 그 구도 싸움으로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명도라든가 인지도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보기에는 올 지방선거에서 가장 난투극이 벌어질 곳이 바로 서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은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야권표가 더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만큼 야성이 강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구도적으로 보자면 야권표가 신당과 그리고 민주당으로 분화가 되면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엔 거의 3분. 그래서 30%대의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선 누구라고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결정적인 변수는 안철수 신당이 어떤 인물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어떤 사람을 밀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지금 저희들 중앙일보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먼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에는 이제 이계한 후보를 안철수 신당에서 내는 걸로 가상해서 조사를 한 경우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38.4%, 정몽준 의원이 33.4%, 이계한 전 의원이 13.4%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에 박 시장이 1위지만 정몽준 의원과의 격차가 전보다는 좁혀졌다는 걸 주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아메리카 결과를 보면은 표본 오차를 고려하면은 상당 격차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계한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할 경우에 두 자릿수 지지수를 얻는다면은 박원순 현 시장은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얼마만큼 득표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느냐의 문제인데요. 동아일보 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28일 지난 세미시였죠. 29일 양일간 전국 서울 시민입니다. 700명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인데요. 이 정몽준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박원순 시장, 이 안철수 신당 지지층의 무려 73.8%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철수 신당 측의 후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76.3%가 박원순 현 시장을 지지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서울 시민들의 반사이익을 오롯이 얻고 있는 것이 현 박원순 시장. 서로 간의 다른 소통 방식 또는 다른 스타일, 심지어는 성별도 다르죠.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에게는 지금 현재는 반사이익일 수 있겠지만 올해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까지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